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원입니다. 네, 매운 거 먹고 나서 땀도 좀 흘리고 코를 휑 하고 풀면 엄청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비염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기분 매일 느끼게 됩니다. 코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못 버티거든요. 하지만 그런 기분 느끼고 싶어서 비염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하루 이틀 괜찮겠지라고 지나가다 보면 목소리도 코맹맹이 목소리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 쉬는 것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머리가 먹먹해져요. 수능 공부하는 고3일 경우에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요? 제가 겪었기 때문이겠죠? 네, 오늘도 가정의학과 전문의 황혜연 박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비염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봤습니다. 한 3년 정도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우선 비염하면은 코가 막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머리가 답답하더라고요. 코가 막히는데 왜 비염에 걸리면 이렇게 두통이 따라올까요? 우스갯소리로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에 비해서 코가 작고 그래서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비염을 방치하면은 키도 잘 안 크고 공부도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일부분 맞고 일부분 틀리지만 의학적 근거는 뭐 그렇게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속설 정도로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감기나 알레르기로 인해서 이제 코 안에 염증이 생겨서 네. 발생하는 증세가 비염인데 코는 이제 이 상악동이라고 우리 뇌 안에 뭐 거기에 고름이 잡히면 축농증이라고들 하죠. 네. 거기에 나오는 관이 좁아지고 막혀서 뭐 두통이 생길 수가 있죠. 특히 앞쪽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뇌의 산소가 좀 약간 원활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답답해진다 이렇게 하네요. 코가 클 경우에는 정말 버틸만 할까요? 네, 어쨌든 우리 학생들 중에 비염 기운이 있으면은 그래도 하루빨리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제 환절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염이 찾아오더라고요. 듣기에는 이제 비염은 또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완치가 어렵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재발한 건가요? 비염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환절기에 비염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제 큰 일교차 때문에 혈관이 영향을 받아서 코 속에 있는 혈관이 영향을 받아서 비염의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고 네. 또 알러지 때문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절성 비염과 통년성 비염이 있는데 계절성 비염이란 계절에 따라 생기는 거, 통년성은 이제 1년 내내 있는 거. 계절성 비염은 이제 특정 계절에 나타난 나무나 꽃가루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게 이제 계절성 비염이고 그다음에 통년성 비염 같은 경우는 주로 실내 알러전이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죠. 먼지 진드기나 애완동물의 털이나 뭐 곰팡이 이런 것들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제 사랑과 재채기는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재채기 많이 하죠. 비염 경우에 재채기 많이 하니까. 그다음에 또 재채기하면은 그 일본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은 누가 내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웃자는 얘기고 재채기를 참을 수 없게 한 4-5차례 정도 연거푸 하게 된다면 알러지 비염을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저도 뭐 누가 제 말을 좀 많이 하나 이런 생각 해보긴 했는데 어쨌든 알러지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환경을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된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도 또 있습니다.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면은 비염이 저절로 치료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속설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속설이 아닙니다. 이건 속설이 아니고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세먼지 요즘 문제 많죠. 이런 공기 오염 물질들이 비염, 특히 알러지 비염을 악화시키는 걸 보면 좋은 공기가 증세를 호전시켰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 딸 셋이 모두 알러지 비염 있었는데 뭐 제가 라오스에서 좀 있었는데 라오스에 살면서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알러지 증상이 다 없어졌어요. 비염, 아토피 다 없어졌는데 지금 한 10년 동안 증세가 없으니까 뭐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염 개선 방법은 이 자극 요인을 없애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비염 치료하기 위해서 라오스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또 앞서 언급하긴 했는데 수험생 시절에는 사실 공부가 우선이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퀴즈로 아예 코 막아버리고 공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으로만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네.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쉬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네. 예, 우선 입으로 숨을 쉬면은 이제 배리어가 없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코털이라든가 점막 같은 이런 것들이 네. 코가 숨이 들락날락하면서 위험 요인을 막아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자들을 막아주는데 입으로 열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필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폐와 기관지에 나쁜 것이 들어갈 뿐더러 그런 것들 기관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여러 좋은 가지 거군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코털도 이렇게 보면 다 쓰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요, 마냥 그럼요. 다 깎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요새 또 미세먼지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여기 알러지 비염까지 있다면 뭐 마스크 꼭 사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외에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고 건조한 환경을 따뜻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항상 가습기를 켜고 습도는 60~70% 정도, 실내 온도는 약간 네. 외부보다 올려주고, 그다음에 평소 찬 음식이나 아이스크림, 얼음 이런 것들 삼가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수분 섭취해주고 물도 약간은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비염 환자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거는 코를 식염수 같은 걸로 세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요 유인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틈틈이 면역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야외에 나가서 햇빛을 쬐가지고 비타민 D를 공급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자연병원 건강검진센터 소장 황혜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